모국어로 살며 꿈꾸며. 재외동포 문학 낭독. 오늘은 미국 워싱턴에 사는 김용미 작가의 에스테이트 세일입니다. 내 취미 중 하나가 에스테이트 세일에 가는 일이다. 에스테이트 세일이란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유품을 전문 회사에 위탁하여 처분하거나 집의 크기를 줄여 이사할 때 집 전체를 오픈하고 하는 세일이다. 뉴욕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야드 세일을 구경을 한 적이 있었다. 휴일 아침에 햇살 아래 물건들을 펼쳐놓고 판다는 느낌보다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준다는 느낌의 세일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꽃병 하나와 바구니를 구입했던 것 같다. 앤틱을 좋아하게 된 이후로는 행운처럼 만날지도 모르는 앤틱을 찾기 위해 세일을 쫓아다녔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그저 세일하는 집안의 물건을 통해 남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낸 삶의 흔적을 엿보거나 그 궤적을 짐작해보는 일이 좋아서 가본다. 또한 집집마다 다른 미국 집의 인테리어를 구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큰 사거리에서부터 따라간 화살표 세일 푯말은 더는 길이 이어지지 않는 데드엔드 안쪽의 붉은 벽돌집 앞에서 멈추었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집들은 대부분 집 뒤의 풍광이 좋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정가에 20%를 추가로 할인해준다는 안내문이 쓰여있다. 세일의 둘째 날이라는 뜻이다. 대개 3일 동안 하는 세일은 마지막 날에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면서 끝을 낸다. 처분되지 못한 물건들은 비영리 단체나 쓰레기장으로 보낸다고 한다. 나는 언제나처럼 주방부터 들어가 보았다. 베이 윈도를 통해 숲이 통째로 내다보이는 주방에는 누군가가 조금 전까지 쿠킹을 했던 것처럼 모든 용품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방 한쪽에 가족이 앉아 식사를 하는 브렉퍼스트 테이블과 체크무늬 덮개를 씌운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가족의 웃음소리와 포크 소리가 오갔을 테이블 위에 오븐 트레이와 오븐 장갑, 에이프런, 은스푼 세트, 머그잔, 주방 저울, 모래시계 같은 것들이 올려있다. 아일랜드 외에도 많은 주방용품이 나와있다. 냄비며 프라이팬, 크고 작은 접시들을 비롯하여 커피 머신과 뜯지 않은 원두 커피, 토스터와 와인도 있다. 주방 옆 다이닝룸의 고급스러운 다이닝 테이블 세트에는 이미 누군가가 지불을 끝냈다는 솔드 표시가 붙어있다. 벽에는 아주 큰 그림이 걸려있다. 클로드 문의 고혹적인 그림, 계양귀비였다. 한 부부가 관심이 있는지 남편은 줄자로 사이즈를 재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오래 지켜보고 있다. 다음 차례는 서재이다. 빌트인 책상에 25센트씩 하는 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LP판과 문고리와 오래된 아날로그식 카메라도 67개가 넘어 보인다. 주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걸로 여겨지는 앨범도 있다. 에스테이트 세일에서 늘 다른 방에 비해 한 사람 방이 서재이다. 중년의 한 남자가 이미 고른 몇 권의 책을 옆구리에 낀 채 계속 책을 고르는 중이었다. 나는 어떨결에 꽂혀있는 앨범을 꺼내 첫 장을 열어보았다. 린넨 드레스에 들꽃 부케를 들고 있는 신부의 사진이 먼저 눈에 띈다. 흑백 영화 속의 한 컷 같은 사진이다. 한여름에 바닷가에서 찍은 부부의 사진도 있다. 젊고 건강한 그들의 머리 위로 태양이 쏟아지고 있다. 푸르고 빛나는 나이의 사진 밑에 몇십 년 전의 날짜와 신부의 것으로 보이는 제인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다. 안방에 들어가 보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제인의 남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남녀 따로 있는 워크인 클로짓의 한쪽은 비어있고 남은 한쪽에는 할머니의 옷들만 걸려있다. 혼자 남은 할머니가 따뜻한 플로리다쯤으로 이사가기 위해 집을 정리하는 걸까? 혹은 혼자서 몇 년쯤 더 살다가 할아버지처럼 세상과 작별을 한 걸까? 나는 침대 스티며 퀼트 이불, 램프, 욕실용품, 할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실크 스카프에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 사이를 빠져나와 차고로 갔다. 마지막으로 들른 차고에는 여느 에스테이트 세일과 마찬가지로 각종 연장과 잔짓 깎는 기계,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장식했던 소품들과 고풍스런 액자 같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시중 가격에 10분의 1밖에 하지 않는 튼튼한 사다리나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에 관심이 갔을지도 모른다. 무심코 차고를 빠져나오려는 내 눈에 쓰레기통 옆에서 시들고 있는 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라도 있었던 걸까? 얼마나 물을 주지 않았는지 두툼한 난의 잎이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다. 물기가 전혀 없는 화분은 아주 가뿐했다. 가격표마저 붙어있지 않았다. 난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올라갔다. 아까 잠깐 망설였던 캔들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에스테이트 세일에서 빈손으로 돌아서기 아쉬울 때 집어드는 게 바로 캔들이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살고 있지만 남아있는 향기만 선물해주고 사라지면 그만인 것이 캔들이므로 가끔 사들고 온다. 볕 좋은 창가에 자리를 잡아준 나는 뒤틀린 잎사귀를 펼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꽃 피우는 방법을 잊기라도 한 건지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아무 기색이 없었다. 삐죽이 밀어올린 꽃대 끝에서 몽글한 꽃망울을 발견한 건 얼마 전의 일이다. 나비 같은 꽃 하나를 슬로우 비디오처럼 피워내 놓은 난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에스테이트 세일을 하던 그 붉은 벽돌집이 떠올랐다. 패밀리룸 벽난로 앞에 덩그마니 놓여있던 안락의자도 생각났다. 제인 할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손뜨개질을 하면서 늙어갔을 것이다. 그녀는 과자 굽는 일을 좋아했으며 민들레티와 티난넬로 와인을 즐겼던 것 같다. 라벤더나 세이지 캔들을 주방에 켜놓고 책을 읽으며 하루치씩 나이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차고의 종이박스에 아직도 남아있는 알록달록 털실과 주방의 과자 반죽 모양틀, 티백박스, 와인병과 바구니 안에 많은 캔들들이 그걸 말해주었다. 아날로그식 카메라의 준이었던 제인 할머니의 남편은 아마도 사진 찍기가 취미였으리라. 그 오래된 카메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젊을 적에 나처럼 앤티크 사랑하는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좋으리라. 몇 년 전에 우리도 서울에 홀로 사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후 서둘러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깔끔하고 단출하게 사시던 분이었는데도 가구들을 비롯해 장롱 속에서 꺼내고 베란다 창고에서 끌어내 놓은 물건의 양은 아주 많았다. 누군가에게 주고 재활용장으로 보내고 덜어는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했다. 어머니의 온기가 묻어있는 물건들과 작별을 하는 일은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마침내 어머니를 기억할 몇 가지 소품들을 캐리어에 넣고 며칠 더 머물 이부자리 한 채와 쓰다버리고 갈 그릇 몇 개만이 남았다. 불편할 거라고 예상했던 생활은 의외로 편안했다. TV가 빠져나간 공간으로 밤기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벽에서 떼어낸 그림 대신 창너머로 사선을 그으며 내려오는 초여름의 푸른 빗줄기를 감상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내 살림도 비워내기 시작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추억이 아쉬워 정리하지 못했던 물건을 정리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풍경이 하나 있었다. 반세기도 넘는 내 기억 속의 첫 집이다. 그 집의 안방 살림은 반다지 하나에 실엉 하나가 전부였다. 정갈하게 닦아놓은 대청마루는 텅 비어 있었고 햇살과 바람이 머물다 갈 뿐이었다. 모스러진 돌절구 하나를 품고 있는 하얀 마당을 밟고 다니며 나의 키는 자랐고 어머니는 그 마당을 지나가는 하우의 처마 그림자를 보며 밥 지을 시간을 가늠했다. 냉장고에 채우고 얼리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텃밭에서 따낸 것들로 여술처럼 밥상을 차려낸다. 물건도 모으는 때가 있고 없애는 나이가 따로 있는 것 같다. 가능하다면 내 마지막 집은 내 처음 집처럼 단순한 구도 속에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살고 싶다. 생각의 부피도 부풀리지 말고 하루치의 생각만으로 가능하다면 그 속에 감사를 채우며 살면 좋으리라. 지난 계절 쏟아질 듯 많았던 하늘의 별들도 이삿짐을 싸 어딘가로 옮겨간 것일까? 쓰레기를 내다 놓으며 올려다본 하늘은 차갑게 식은 별 몇 개만을 매달고 아스라이 멀리 있다. 나는 제인 할머니가 태우다만 캔들을 찾아 불을 켠다. 겨울 저녁에 어울리는 세이지 향이 이내처럼 온 집안에 퍼지고 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다.